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이 행동이 뇌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7세 이정호님은 최근 들어 말하려던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잠시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도 이게 나이 때문인가 하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꾼 이후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뇌가 빨리 늙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위험 습관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부터 생활을 바꿔야 하는지 변화 시점까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핵심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짧은 자극 반복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짧은 영상처럼 빠르게 바뀌는 정보를 계속 접하게 되면 뇌는 깊이 생각하는 방식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집중을 오래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힘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분으로도 충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주 확인하게 되고 조금만 지루해도 다른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책을 읽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지속적인 집중이 필요한 활동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정호 님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짧은 영상이나 뉴스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집중을 유지하는 시간이 10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점점 더 자주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리듬 붕괴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남고 기억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느려지고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전날 봤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이 단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시간보다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 반복 생활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기회를 점점 잃게 됩니다. 움직임이 적고 생각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뇌는 점점 반응 속도를 줄이고 정보 처리 방식도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기억력과 판단력은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이 반복되면 하루의 흐름도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비슷한 활동을 하고 같은 시간에 쉬는 패턴이 이어지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일이 줄어들고 하루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느낌이 반복되면 최근에 있었던 일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위해서는 큰 변화보다 작은 새로운 자극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뇌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핵심은 짧은 자극 반복, 수면 리듬 붕괴, 단순한 생활 패턴,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이 뇌 노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 속도 조절입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영상을 연속으로 보는 습관을 줄이고 한 가지 내용을 조금 더 길게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다시 깊이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스마트폰을 보는 중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내용을 보고 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보가 더 오래 남고 이해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정호 님도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영상을 본 뒤 잠시 멈추는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흐름 고정입니다.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30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이 시간에는 밝은 화면 대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시간보다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자극 추가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를 일상에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걷는 길을 바꾸거나 새로운 음악을 듣거나 평소 하지 않던 활동을 조금이라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력과 반응 속도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했을 때 바로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덜 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나고 수면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쉽게 잠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뇌가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다시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조금만 지나면 뇌는 점점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집중 시간과 정보 유지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빠르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호 님도 수면 시간과 스마트폰 습관을 바꾸고 생활에 작은 변화를 추가한 이후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집중 시간도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뇌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자극 속도를 조절하고 수면 흐름을 고정하고 생활에 작은 변화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유지해도 뇌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뇌 노화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짧은 자극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와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더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영향을 주지만 함께 반복될 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자극과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극에만 계속 반응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집중력과 기억력은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자주 놓치거나 방금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늘어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찾아지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자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가 몇 주 이상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기준은 반복 빈도입니다. 가끔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같은 증상이 자주 반복되기 시작하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수를 인지하는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알아차리던 부분을 지금은 한참 뒤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역시 뇌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변의 이야기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정호 님도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면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바꾸고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이 이어지면서 말의 흐름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집중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이해되던 내용이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해야 이해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이 역시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때 대화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중간에 내용을 놓치는 느낌이 든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피로와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느낌이 아니라 지속되는 변화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익숙한 행동이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자주 가던 길을 잠시 헷갈리거나 늘 하던 순서를 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초기에 확인할수록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일상적인 판단이 이전보다 느려졌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변화를 먼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뇌 노화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연결된 변화입니다. 몸은 작은 습관의 영향을 계속 누적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기준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생활 기준을 바꾸면서 집중력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기보다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건강을 기준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